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7일 완성 이것만 풀면 합격 1차 각종 채권과 관련된 회계처리 문제풀이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원래 2일차는 재고자산인데요. 재고자산은 회계처리에 관련된 문제가 많지 않으니까 일단 생략하고 빈출 문제가 훨씬 더 많은 각종 채권과 관련된 문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럼 2일차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해야 될 게 채권인데요. 채권이라는 것은 회사가 물건을 팔았는데 외상으로 팔아서 받아야 할 권리, 이걸 채권이라고 하고요. 상거래와 관련되면 매출채권, 기타의 거래와 관련되면 기타의 채권, 이렇게 말하고요. 일단 먼저 알아야 될 건 받으러 오면서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첫 번째가 배서양도입니다. 배서양도라는 건 이런 거예요. 자, 먼저 여기 보시면 일단 첫 번째로 세용 상사와 동률 상사가 거래를 했습니다. 이때 거래를 했는데 동률 상사가 세용 상사한테 어음을 줬어요. 어음. 그러면 세용 상사가 어음을 받아서 보관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다시 세용 상사와 무진 상사가 거래를 했죠. 그러면 이번에는 세용 상사가 거꾸로 돈을 줘야 할 상황입니다. 이때 세용 상사가 내가 받아놓은 어음을 양도해 줄게. 너가 받아. 배서해서 양도를 넘기는 걸 우리가 배서 양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배서 양도에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거래처입니다. 지금 보시면 거래처가 우리가 지금 막 무진상사랑 거래를 했잖아요. 그런데 무진상사를 거래처로 쓰시면 안 되고 이렇게 동률상사 거래처에 적혀 있는 어음에 적혀 있는 동률상사를 쓰셔야 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제 만기 추심을 배워야 되는데요. 만기 추심이라는 건 이렇게 어음에 보시면 지급일, 약속한 날짜가 있어요. 언제까지 줄 거다 하는 게 이게 지급일이 도래했다, 만기가 도래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은행에다가 의뢰를 해놓은 거 은행에서 추심을 해주세요 하면 은행이 알아서 이날이 되면 추심을 하고 통장에다가 이 5천만 원을 받아서 이 5천만 원을 다 넣어 놓는 게 아니죠. 은행은 심부름을 한 거니까 수수료를 당연히 떼고 넣어 놓겠죠? 그래서 수수료 비용이라는 계정을 쓴다. 이때 수수료 비용은 800번대인 831번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빼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단기매매증권의 900번대 빼시면 안 되고요. 831번 수수료 비용 떼시고요. 자, 만기 추심하면 우리가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시냐? 이제 더 이상 장부에서 어음은 지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대변으로 자산을 감소시키고요. 차변에 수수료 비용 떼고 그 다음에 통장에 돈을 받거나 이렇게 현금으로 받거나 당좌예금으로 받거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상황이 나오는데요. 세 번째는 이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회사가 못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은행한테 우리 회사의 어음을 할인하는 겁니다. 할인. 여기서 말하는 할인은 깎아주는 게 아니고 처분, 매각이라는 건 처분이죠. 그러니까 은행한테 처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어음을 팔았으니까 어음이 대변으로 나가고요. 그리고 은행한테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못 기다린 이자만큼을 계산해서 은행에서 이걸 차감하고 나머지를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할인하다 이러면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나와야 됩니다. 사실 할인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1번이 매각 거래고요. 2번이 차입 거래고. 근데 우리 시험에는 이렇게 매각 거래만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럼 요거랑 관련된 문제 몇 개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1월 13일 0113 다음에 외상 매출금 400만 원 중 100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다음이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받았다. 자, 그러면 회사의 장부에서 외상 매출금은 이제 지워야 되겠다. 그쵸? 그리고 현금 받았고요. 그 다음 마지막이 어음 받았다.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거래처 거래해야 될 게 채권. 그리고 여기도 채권. 네, 이렇게 채권, 거래처 꼭 걸으시고요. 자, 그러면 일단 차변에 대변에 108번 그리고 다음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4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현금 받았고요. 1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110번 그리고 104번 받으러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1월 20일 세영 상사의 외상 매출금 1천만 원을 세영 상사가 보유하고 있던 약소고음 신흥기전에서 배에서 양도받다. 아, 배에서 양도하면 거래처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쵸? 장부에서
회사의 외상매출금, 세용 상사에서 받을 돈 외상매출금을 지우시고요. 대신 세용 상사가 보유하고 있던 신흥기전에서 발행한 걸 우리가 배서 받았으니까 거래처를 요걸로 써주셔야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대변에 108번 세용 쓰시고요. 세용 상사. 자, 그 다음에 1000만 원 쓰시고 차변에 회사가 배서 양도했으니까 110번 하시고 나서 거래처는 신흥기전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쵸? 외상대금을 회수하고 어음으로 받았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문제 1월 30일 거 가보겠습니다. 한국의 외상매입금 잔액 150만 원을 결제하기 위하여 세화로부터 받은 어음 150만 원을 또 나왔습니다. 배에서 양도하였다. 배에서 양도 거래처. 자, 거래처 세화 요거 쓰셔야 되겠다. 그쵸? 자, 회사가 외상대금을 결제해 줬군요. 부채의 감소가 일어납니다. 차변에 251번 그리고 한국 자, 금액은 150만 원이고요. 대변에 110번.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었던 게 세화에서 받아놓은 걸 줬습니다. 양도해 줬다. 그 다음에 2월 5일 되겠습니다. 0205. 회사는 운영자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보유 중인 경기상사의 받으러움을 한국은행에 할인하였으며 할인료 26만 원을 공제하고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하였다. 단 매각 거래로 간주한다. 네, 매각 거래는 팔아먹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예, 어음을 처분했구나. 받으러움을 매출 채권을 처분했어요. 네, 그럼 요걸 회계 처리를 해야 되겠네요. 자, 일단 대변에 110번 은행에 넘겼으니까 장부에서 지우고 경기 상사의 것 100만 원. 그 다음에 그냥 은행에서 주는 게 아니고 할인료는 줘. 못 기다린 날짜만큼의 이자를 계산한 겁니다. 그게. 자, 그러면 차변에다가 뭐라고 쓰냐? 매출채권 처분 손실 이렇게 쓰셔야 되겠죠? 26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돈을 받아왔습니다. 보통예금 이렇게. 자, 그 다음 2월 12일 해보겠습니다. 2월 12일. 자, 미래 상사로부터 제품 판매 대금으로 수령한 약소금 1,500만 원을 할인하고 할인 비용 20만 원을 차감한 잔액이 보통 예금에 입금되었다. 다시 매각 거래로 회계 처리한다. 돼 있어요. 자, 회사의 어음을 은행에 팔아먹었다. 이런 뜻이네요. 자, 어음을 장부에서 지우고 그 다음에 할인료 내주고 통장에서 받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줍니다. 대변에 110번. 네, 미래상사 쓰시고요. 미래상 1,500. 그리고 차변에 매출채권 처분손실 얼마냐면 2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통장으로 받아왔다. 이렇게 하시면 네, 끝났습니다. 자, 1번이 이제 끝났고요. 자, 이제 2번 거 해보겠습니다. 2번 거. 먼저 문제를 읽어볼까요? 날짜부터 바꿔볼까요? 15일 이렇게 바꿔놓고 자, 조정 항목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매출 할인,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자, 이게 뭐냐면 회사가 물건을 팔았는데 우리 물건에 파손, 불량 이런 하자가 있었던 거예요. 이 하자가 있으면 물건을 내보내겠죠? 네, 그러니까 팔았는데 다시 들어오겠죠. 우리 회사로. 그래서 반품이 지금 들어왔다. 이때 쓰는 계정이 뭐냐? 매출 환입입니다. 매출 환입. 팔았는데 다시 들어왔다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아니 내가 값을 깎아줄 테니까 좀 사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애누리. 그래서 이 두 개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제품에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쓰는 겁니다. 매출, 반입 및 애누리 이렇게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우리 회사가 물건에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거를 조기 회수를 한 거예요. 회수를 좀 일찍 한 거죠. 조기 회수.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깎아줘야 되겠죠. 값을 할인해 줍니다. 할인. 그래서 요때 쓰는 계정 과목은 매출 할인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럼 우리가 총 매출액이라는 개념이 있었고 순매출액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총 매출액은 물건을 팔았는데 전혀 회사로 다시 들어온 게 없는 거지. 빼주거나 하자나 이런 것도 없고 조기회수도 없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매출 할인 및 애누리 매출 할인이 있어요. 이러면 다 빼준 게 뭐다? 순매출액이다. 잘 기억하시고요. 여기에 관련된 문제. 아, 그리고 시험엔 이게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매출 할인이. 조기회수가. 네. 자,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월 15일 거 가볼게요. 0215일 날 부평으로부터 제품 매출 후 외상 매출금 483만 원에 대하여
조기 회수에 따른 매출 할인액 차감한 금액을 보통예금으로 우리가 입금되었대요. 부가세는 고려하지 않고요. 자, 외상 매출금을 조기 회수했습니다. 그러면 장부에서 이 외상 매출금을 지워야 되겠네요. 대변의 자산의 감소, 대변의 108번, 그리고 부평 쓰시고요. 483만 원 쓰신 다음에 매출 채권, 아니다.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아니라 네, 매출 할인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조기 회수니까. 자, 여기 보시면 매출 할인 해볼게요. 뭐나 봅시다. 483만 원. 얼마 깎아주는데 했더니 0.02, 0.02 할인율이 2%니까 96,600원이네요. 매출 할인.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매출 할인은 두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게 이렇게 제품을 팔았냐, 상품을 팔았냐에 따라서 406번 코드가 있고 403번 코드가 있어요. 그걸 잘 보셔야 되는데 저희는 제조기업이니까 이거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406번일 확률이 거의 답니다. 그럼 자변에 매출 할까지 쓰시고 여기 보시면 매출 할인 여기 보세요. 상품일 때는 403번, 제품일 때는 406번. 그래서 요거 406번 가시면 되겠습니다. 406번. 이렇게 매출 할인 얼마? 아까 96,600원. 그쵸? 96,600원. 96,600원. 자, 나머지는 받았어요. 보통 예금으로 이렇게. 그쵸?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3월 13일 0313 주식회사 대박으로부터 외상 매출금 5천만 원을 조기에 회수함으로써 제품 매출 할인액 할인율 1%를 자감한 나머지 보통 예금으로 받아왔다. 똑같네요. 회사의 외상 대금을 조기 회수했습니다. 그러면 할인해 주셔야 되겠죠? 406번 제품이니까 매출 할인은 406번 1%네요. 자, 해보겠습니다. 대변의 108번 외상 매출금인데 대박 5천만 원이고요. 차변에 406번 매출 할인 1%니까 50만 원. 자, 나머지는 보통예금 이렇게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테마까지 끝났고 세 번째는 부도음과 수표입니다. 여기서 이제 거래처. 회사가 이렇게 받을 권리를 못 받게 됐을 때 상대방 거래처 소지하고 있던 수표 나옴에 부도가 나서 상대방 거래처가 부도가 나서 회사는 더 이상 받을 권리를 못 받게 됐잖아요. 그러면 채권을 이제 장부에서 지워야 되는데 이렇게 부도가 났을 때는 바로 대손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6개월을 기다렸다 해야 돼요. 그때 쓰는 계정이 부도오음과 수표이고요. 반드시 여기도 거래처를 다루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는 하나만 제가 준비했거든요. 자, 08월 20일, 03월 20일.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출거래처인 모모 가봉이 발행한 어음 5천만 원이 부도가 났다는 통보를 받았대요. 은행에서 이제 막 부도 났다 하고 통보를 해준 거예요. 그럼 우리 회사는 장부에서 어음을 지우셔야 돼요. 받을 어음, 모모 쓰시고 5천만 원. 그리고 차변에 쓰는 게 부도음과 수표 이렇게 쓰시고요. 반드시 113번 이것 때문에 자 부도음과 수표도 받으러음도 모두 다 거래처를 꼭 보셔야 된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요. 이제 대손에 관련된 걸 한번 해볼 건데요. 대손. 자, 대손은 우리 회사가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는데 돈을 못 받게 된 상황.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돈을 떼인 거죠. 떼인 상황. 이걸 대비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회계 처리를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대손이 될까봐 항상 기업 회계는 충당금 설정법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말이 되면 항상 이 채권이 떼일 걸 예상해서 충당금을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출 채권에 대한 충당금이면 대손상각비라고 계정을 쓰시고 충당금을 모으시면 됩니다. 외상 매출금은 109번, 받으러움은 111번. 항상 자산의 차감 계정은 플러스 1번, 자산에 플러스 1번 하는 거고요. 기타의 채권은 우리가 미수금 또는 단기대여금, 선급금 이런 그 외적인 채권에 대해서 충당금을 설정하면 이 계정, 기타의 대손상각비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네, 충당금은 당연히 자산에 플러스 1번으로 모으시고요. 이렇게 모아놓으면 충당금, 대손이 날까봐 대비한 거잖아요. 그럼 두 번째가 이제 드디어 대손이 되는 분기가 나오겠죠. 돈을 못 받게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충당금 모아놓은 걸 차변에서 쓰고 그 다음에 대변에는 채권을 내준다. 그쵸? 그리고 세 번째는 길거리 가다 만났습니다. 그러면 돈을 받는 분기가 나오겠죠. 현금 또는 보통예금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모두 다 채권을 쓰면 안 돼요. 예, 대손 충당금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쓰는 게 여기다가 채권을 쓰거든요. 외상 매출금, 받으럼 절대 쓰시면 안 된다.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외상 매출금 쓰지 말고 뭘 쓰라고요? 네, 대손 충당금을 쓰셔야 된다. 자, 그거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 관련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4월 10일, 0410. 매출거래처인 지수포장의 파산으로 인해 외상매출금 180만 원이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대손 처리하였다. 대손 발생의 직전 외상매출금에 대한 충당금 잔액이 32만 원이다. 시험 문제에 가시면 이 잔액을 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충당금에 대한 잔액을. 그럼 우리가 합계잔액 시산표를 조회해서 문제를 풀으셔야 돼요. 자, 이제 회사의 외상 매출금이 회수 불가능. 그럼 장부에서 지워야 되겠다. 그쵸? 대변에서 버리고 그 다음에 충당금으로 먼저 다 써먹고 부족하면 대손상각비. 외상 매출금이니까 대손상각비. 대변에 108번 나가고요. 지수 포장 이렇게 쓰시고 180만 원. 그리고 차변에 충당금 109번 충당금 플러스 1번 이렇게 자산이 108번이니까 플러스 1번 하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여기에 32만 원 쓰시고 나머지가 835만 원. 대손상각비 835번. 네, 부족하면 단기 비용으로 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10번 4월 25일 거래처인 동방불패의 파산으로 외상매출금 1,300만 원의 회수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대손 처리하였다. 대손 발생일 직전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잔액은 400만 원이었으며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는 고려하지 않는다. 네. 또 우리 회사가 대손 돈을 못 받게 됐네요. 받을 권리를 108번. 그리고 동방. 자, 얼마냐면 1,300만 원을 못 받게 됐어요. 그래서 차변에 충당금이 있었대요. 이럴 줄 알고 모아놓은 돈이 109번에 400. 먼저 상기하시고 나머지가 835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 11번 4월 30일 구공무역의 외상매출금 200만 원은 대손의 요건을 충족했대요. 현재 충당금이 없대요. 그럼 충당금이 없으니까 회사의 장부에서 부공무역의 채권을 지웁니다. 200. 자산의 감소. 그리고 차변에 835번. 단기 비용으로 다 처리합니다. 충당금 없으니까. 그쵸? 자, 그 다음 12번. 505월 011. 나무에게 제품을 매출하고 수치한 바드라움이 파산났습니다. 그래서 충당금 200만 원 있네요. 자, 이제 해보겠습니다. 대변에 또 오음을 지웁니다. 어디 거? 나무. 자, 1,000만 원 장부에서 지우시고요. 차변에 충당금으로 상기를 해야 되겠죠. 받으러 옴이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죠. 111번, 109번 아닙니다. 200. 그리고 나머지는 835번 단기 비용으로 빼시면 되죠. 대손상각비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6월 10일. 자, 다시 보영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500만 원. 근데 이게 해수불능됐어요. 자, 충당금에 300이 있었습니다. 자, 대변에 115번 보영. 또 채권을 지워줘야 되겠네요. 얼마를? 500. 자, 못 받게 됐고요. 충당금 먼저 써먹습니다. 116번 플러스 1번. 아이고, 110, 아이고, 여기가 틀렸네요. 114번 단기대여금. 그리고 여기가 115번.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네, 300. 그럼 200만 원이 모자라잖아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 뭐가 있죠? 기타의 대손상각비. 절대 대손상각비 하시면 안 돼요. 기타의 대손상각비 이렇게 하셔야 맞다 해줍니다. 기타의 대손상각비. 잘 보세요. 이게 매출 채권일 때는 대손상각비. 이렇게 단기 대여금일 때는 앞에 기타의 대손상각비. 매출 채권일 때는 대손상각비, 기타일 때는 기타의 대손상각비 이렇게 하셨죠. 단기 대여금, 미수금, 선급금, 미수수익 모두 다 기타의 대손상각비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하나 더 6월 10일 봄꽃 상사의 미수금 200만 원이 대손 처리 요건에 충족되어 당일 대손 처리하기로 하였다. 대손 충당금 잔액은 80만 원이래요. 대변에 미수금은 120번. 자, 봄꽃.
나가야 되겠죠? 채권이. 자, 이럴 줄 알고 미리 준비한 충당금은 121번이 80만 원. 나머지는 기타의 대손상각비 이렇게 꼭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선택해 주셔야 안 틀린다.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14번까지 풀었고요. 이번에 마지막 대손이 이제 해소된 거예요. 길거리 가다 만난 상황. 세 번째 상황이에요. 07월 081. 자, 전기의 해수불능으로 일부 대손 처리한 무진전기의 외상 매출금이 회수되었으며 대금은 하나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대요. 자, 외상 매출금을 회수했구나. 그런데 어디로 들어왔냐? 통장에 돈이 들어왔대요. 보통예금. 얼마가? 250만 원 들어왔습니다. 250만 원. 자, 그러면 일단 차변에 돈 받고 250만 원. 자, 대변에 회사에 외상 매출금을 회수했으니까 여기에 108번을 쓰면 큰일 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무진 이렇게 하는 순간 틀린다. 맞죠? 무진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뭐라고 쓰셔야 된다고요? 109번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렇죠?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한 번 더 들어갔다 올게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외상 매출금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충당금으로 보내야 됩니다. 해수는 다시 설정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16번. 왜 쓰면 안 되냐면 이미 외상 매출금은 대손 났을 때 장부에서 지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쓰면 안 되죠. 15일. 자, 갑니다. 25년도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 충당금과 상계 처리한 카시오 기계의 미수금 110만 원이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대요. 자, 그럼 또 길거리 가다 만난 거예요. 차변에 103번 보통예금으로 받았습니다. 110만 원. 그리고 대변에 109번. 미수금이니까 121번. 이렇게 되셨죠? 자, 그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8월 20일 문제 풀어볼게요. 08, 20. 전기의 해수불능으로 대손 처리한 외상 매출금 275만 원을 회수하여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하였다. 당시 대손 요건을 충족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으나 하나의 전표로 처리할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물건 외상 받을 권리가 250만 원은 회사의 물건값, 25만 원은 거래 징수한 예수금, 그쵸? 부가세 예수금. 요거까지 같이 얘기 처리하라는 소리니까요. 요걸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회사가 처음에 물건을 팔 때, 이렇게 제품 매출 쓰셔야 되겠죠. 그리고 반드시 거래를 징수하셔야 됩니다. 거래 징수. 그래서 이렇게 외상 매출금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죠. 근데 이게 대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장부에서 외상 매출금을 그대로 지웁니다. 그리고 충당금으로 먼저 물건값을 대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걷어놓은 세금을 이제 대손이 됐으니까 부채에 감소를 시켜요. 이렇게 부채에 감소를 시킨다. 첫 번째 물건을 팔 때는 거래 징수하니까 대변이 나오고 대손이 됐으니까 돈이 못 받게 됐으니까 국가님한테 부가세를 돌려받아야 되니까 부가세 예수금 이렇게 대손세액 공제. 그 다음 세 번째 상황이 길거리 가다 만났으니까 다시 돈을 받고 물건값은 제가 가지고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부가세는 다시 내주셔야 된다. 맞죠? 그리고 외상대금이라고 쓰면 안 된다고 했죠? 충당금으로 다시 설정한다. 이미 외상매출금은 장부에서 이렇게 없어졌으니까. 맞죠?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이렇게 거래 징수하는 것까지 여러분이 회계 처리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17번, 18번에서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250만 원은 물건값 외상 매출금이고 25만 원은 예수금이에요. 그런데 이게 드디어 길거리 가다 만나서 회수를 한 거잖아요. 그럼 차변에 103번, 275만 원. 그리고 일단 충당금으로 109번, 250만 원. 충당금으로 다시 설정하고 그 다음에 예수금은 다시 내주셔야죠. 국가에다가. 25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해보겠습니다. 9월 17일 또 하나. 정기의 해수불능으로 대손 처리한 외상매출금 1100만 원을 보통예금에 회수하였다. 또 회수했으니까 103번. 103번, 차변에 103번, 1100, 그리고 대변에
충당금이 1,000만 원은 다시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103번, 109번 이렇게 1,0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부가세는 다시 국가에다가 내야 되니까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부가세 거래 징수하는 것까지 회계 처리를 잘 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